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처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넥소 크렐 사운드 시스템의 분석을 일부 해드렸습니다. RTA를 통한 분석을 해드렸고, 일부는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카오디오 사운드가 이어폰과 홈 오디오와 콘서트 홀 같은 이런 다른 음악을 감상하는 다른 환경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잠깐 회상해 보겠습니다. 홈 오디오나 이어폰은 선명도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즉 라우드 특성을 만족시키면은 거의 틀림없이 이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선명도와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은, 선명도는 스피커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되고 일부는 앰프 성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지만 이퀄라이징은 홈 오디오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커와 앰프에서 출력하는 사운드를 거의 그대로 이퀄라이징 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카오디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오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스피커 개수가 많고, 두 번째는 스피커들이 청취 환경에 유리한, 즉 내 안면을 향해서, 즉 내 귀를 향해서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구조에 따라서 지 맘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여러 개입니다. 숫자가, 스피커의 개수가 여러 개라는 것은 내 귀에 각각 다른 시간대에 도달할 수가 있고, 차량 내의 환경에 따라서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직접파와 간섭파, 그 다음에 두 개의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다시 증폭되거나 감소하는 이런 위상 변경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에서는 홈 오디오, 그 다음에 이어폰과 같이 이퀄라이저나 선명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성능이 좋으면 됩니다. 하지만 카 오디오에서는 스피커의 성능과 이퀄라이징은 별개이죠. 그러니까 스피커의 성능은 선명도를 개선하지만 카 오디오는 이퀄라이저, 밸런스, 출력, 저음, 스테레오 음장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해상력,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만 바꾸면 선명해지지만 그건 카오디오 튜닝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RTA를 설명을 드린 것은 자동차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적절한 알맞은 이퀄라이저 그래프, 즉 라우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상과 스테레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석에서 앉아있으면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의 거리가 다르고, 물론 뒷도어와 센터와 서브우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크게 들리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운전자보다 앞쪽에 있는 스피커가 소리의 영향을 90% 이상 미칩니다. 물론 저음 우퍼를 빼고. 자, 이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이 운전석의 스피커가 가깝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출력을 해도 이 운전석 스피커가 내 귀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음상이 동일한 시간에 L과 R이 출력한다 하더라도 음상이 여기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석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율이 하나도 안 된, 시간과 위상 조율이 하나도 안 된 순정 오디오인 경우에는 라디오의 아나운스먼트, 노래로 이야기하면은 가수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도 조율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정,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차의 100%, 심지어 모닝 캐스퍼까지도 기본적으로 시간과 위상이 조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퀄라이저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신호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튜닝을 아무리 해도 성능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SSRP,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헤드만 카 오디오는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는데, 문제는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는 이유는 소스와 원신호가 플랫한 상태고 가공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야 내가 기준을 세워서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순정 넥소 크렐 사운드 경우에 사운드 모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추럴 모드에서의 세븐드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드럼을 7개의 드럼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조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들리면은 정상적인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레오 음장감, 스테레오 효과가 최대가 되고 센터 사운드 음상이 여기 약 1시 방향에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순정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모드에서는 1, 2, 3, 4번이 여기에서 들리고 5, 6, 7번이 여기에서 들립니다. 자, 콘서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들리느냐? 1, 2, 3, 4가 여기에서 들리고 5, 6, 7번이 이쪽에서 같이 들립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스테레오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넥소 크렐 사운드는 스테레오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센터 음상 역시 불분명하게 됩니다. 이 센터 음상이 이 1시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L과 R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두리뭉실하게 센터 음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음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스테레오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순정 신호에서 이렇게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DSP를 설치를 하면은 이 출력선, 이 검정색 선을 중간을 자르고 DSP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로 가서 순정 앰프에서 한번 증폭한 다음에 추가되는 DSP에서 또 한번 증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은 기본적으로 2번 증폭하게 돼서 신호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와 앰프의 성능으로 나빠진 신호를 약간 올렸을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할 때 이 2번 증폭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렐 사운드 같은 경우에, 넥소 크렐 사운드 같은 경우에 사운드 힐러라는 광생성기를 여기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로 가는 중간에 광생성기를 넣어서 이 광생성기에서 나오는 광신호를 DSP에다 바로 넣게 되면 원래의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DSP의 광신호에다 입력을 시켜서 고음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원신호를 그대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가공이 안 된 원신호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날로그를 거치지 않은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고음질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은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지털 파일, 즉 이 소스는 블루투스가 됐든 USB가 됐든 이 USB에는 여러 가지 파일이 있겠죠. 물론 MP3도 있고 뭐 AAC도 있고 WAV도 있고 여러 가지 압축하지 않은 파일까지 포함입니다. 이 소스를 어떤 소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집니다. 자, 이 소스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운드를 튜닝을 할 때 순정 오디오에서 앰프를 거쳐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DSP라는 것을 추가하고 드디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순정일 때는 이 오디오의
소스의 능력, 이 성능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DSP가 들어가게 되면 DSP에 들어가는 이 입력 신호, 이게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스 신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바로 이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이 소스 신호가 아날로그일 거냐 아니면 디지털일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광신호 생성기를 쓰게 되면 이 신호를 갖다 여기에다 넣는다는 얘기고, 광신호 생성기를 쓰지 않으면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여기에다 갖다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음질 차이는 얘가 만약에 순정 대비 50% 좋아진다면은 얘는 100%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음질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스는 아무튼 블루투스는 음질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블루투스는 간단하게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Hz부터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그 다음에 20kHz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신호를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전송을 할 때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이 대역을 제가 RTA를 보여드리면, 자, RTA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30이고 40, 50, 60, 70, 80, 90, 100 이 칸수가 10Hz마다 이 넓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 보면 여기 3kHz, 그 다음에 3000Hz죠. 3010Hz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4kHz입니다. 5km, 6km, 7km, 8km, 9km, 10km. 그 다음에 20km까지는 이 정도 거리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에.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자체가 사람의 귀가 느낄 수 있는 센시티비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만큼 낮아지면 느낄 수 있지만 이 대역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이 이만큼 나빠졌다 그러면 얘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음으로 갈수록 어떤 특정 주파수가 일정 구간 없어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MP3 파일을 만들 때 압축을 어디에서 하느냐? 전체를 압축하지만 이 고음역대의 이 대역을 일정하게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즉, 일정 부분은 누락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MP3 파일 중에서 용량이 적은 것은 이 부분을 많이 버린 것입니다. 중간중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만약에 이 0과 1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또 이 부분은 없애버리고 이 부분만 살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 데이터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주파수 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질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고음이 거칠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MP3 파일을 만들 때, 압축할 때 고주파 대역을 일부 구멍 뚫린 것처럼 빼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음질이 나쁜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약간 밖으로 샜지만 아무튼 소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카오디오의 오디오 헤드 유닛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RCA 출력을 통해서 증폭되지 않은 RCA 출력을 L과 R에 빨간색과 하얀색의 RCA 출력을 앰프에다 넣은 이유는 바로 이 소스, 앰프에 들어가는, 예전에는 이게 앰프였으니까 앰프에 들어가는 소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증폭하지 않은, 여기를 거치지 않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넣기 위해서 이 오디오를 예전에는 사제 오디오로 교체를 했었던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오디오를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앰프도 들어가 있는, 앰프는 이제 100%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던 외장 앰프에 들어가 있던. 자, 그러나 넥소 크렐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광신호로 바꿔서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음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가 소스고 두 번째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소리를 결국 내는 것은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피커의 성능이 얼마나 좋을 거냐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가의 스피커를 구입하는 것이죠. 이 스피커가 좋으면은 소리는 선명해집니다. 선명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자, 이 스피커를 어느 정도 레벨에서 선택할 것이냐는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가의 스피커를 구입한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선명도를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명도만 개선하는 것은 카오디오 튜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나머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 앰프입니다. 이 스피커를 교체하고 나면은 모든 부분이 다 틀어집니다.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위상,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그리고 사운드 자체의 음상까지도. 왜냐하면 위상이 틀어지면 음상이 또 틀어지거든요. 자, 이 스피커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필요한데, 요즘 소비자들은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막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그 자체가 막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막귀는 순정 자체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소리 잘 나는데 하고 즐기는 사람이고, 순정 카오디오의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귀가 어느 정도 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앰프만 증폭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는 시간, 위상,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다양한 필터, 그 다음에 증폭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채널 수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앰프를 2개, 3개 쓰느니 디지털 앰프 하나, DSP가 내장된 디지털 앰프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공간적인 것,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그 다음에 사운드 퀄리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DSP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소리를 만들기 위한 구성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샀다 그러면은 부품을 사는 게 아니고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드디어 조율을 해야, 카오 오디오는 조율을 해야 제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바로 제품입니다. 하지만 카오 오디오는 소스 기기부터 시작해서 스피커, 앰프, DSP,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라는 것은 조합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많은 카오디오 샵에서 이 부품을 장착했어요, 저 부품을 장착했어요 라고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부품을 장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카오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율입니다. 이 조율을 해야 드디어 제품을 판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부품을 누가 싸게 잘 판매하는지, 잘 장착하는지, 깔끔하게 하는지만 지금까지 쳐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그런 카오디오 샵을 여러분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 여기 RTA 파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RTA를 보여드릴 때마다
이 RTA가 만능이냐, 그러니까 이 RTA가 플랫하고 플랫하면은 소리가 완벽할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RTA는 카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감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청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유튜브 영상이나 동영상들을 볼 때, 자, 청음 영상입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카오디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명도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 부분은 카오디오가 아니고 홈 오디오나 이어폰의 개념이다라고. 카오디오는 스테레오 음장감, 센터 스테이지, 그 다음에 해상력, 밸런스, 저음의 출력, 이 사운드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이 공간감이 중요한데 청음을 하는 순간, 이 공간감을 녹음을 하는 순간 이 공간감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스테레오는 느낄 수가 없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도 역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RTA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 스피커와 뒷도어와 우퍼만 있어도, 그러니까 앞도어 스피커가 없어도 이 그래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피커마다의 레벨 밸런스, 그리고 공간감, 이 부분이 없으면은 카오디오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음 영상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카오디오 사운드를 모르니 내 지갑을 적당하게 나를 속여서 지갑을 열어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아예 입에 언급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뭘 믿고 내가 튜닝을 할 것이냐, 이게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판매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소리를 어떻게,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조율해서 여러분에게 달라진 소리, 좋아진 소리, 나한테 맞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가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프로세서를 이야기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장황하게 됐지만 이 RTA를 제가 꺼낸 이유는 바로 이 우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퍼는 이 저음이 이렇게 높을수록 출력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초저역까지 이렇게 재생할 수 있으면은 더 좋지만 이 초저역은 차량의 진동을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출력만 바라고 쿵쿵대기를 바란다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초저역은 카오디오에서 고음질 사운드를 원한다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45Hz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당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좋은 서브우퍼입니다. 자, 아무튼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 하나하나 선택하는 시스템을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튜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넥소 크렐 사운드 순정 시스템인데요. 보시다시피 트위터와 미드가 바이앰프 되어 있고 토탈 채널은 8채널, 센터 스피커와 순정 서브우퍼까지 장착되어 있는데 이미 고객님께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셨습니다. 앞도어 스피커는 포칼 165XP, 그 다음에 트위터는 챔버형으로 XP의 베릴리움 트위터를 챔버형으로 장착하셨고, 센터 스피커는 4인치 포칼 ES100K, 그 다음에 8채널짜리 매치업 8 DSP, 그 다음에 모노앰프와 순정형 서브우퍼, 포칼 서브우퍼를 여기다 장착을 했었고, 이 사운드 힐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마이크로 튜닝을 해서 소리를 잘 듣고 계셨는데, 소리는 사람마다 욕구가 다릅니다. 아, 돈을 이만큼 썼더니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왔네? 돈을 더 쓰면 더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음이 약 250W인데 저음 순정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조금 더 강력한 저음 얻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고객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유토피아 3.5WM을 올리고 그 다음에 모노 앰프는 고출력으로 바꾸고 600W 서브우퍼를 여기에다가 밖에다가 넣어도 좋으니 우퍼를 장착하겠다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장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도어 스피커가 원래 이제 165XP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방음과 자작나무 아대와 이 쿠션 스펀지, 이 도어 트림과 바뀐 스피커의 뎁스, 이것 때문에 아대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간이 이 자작나무 아대와 도어 트림 간에 간격이 생기거나 정확하게 딱 붙게 되면 여기에서 이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 스펀지를 이렇게 부착을 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스피커도 역시 165 유토피아 XP를 장착했습니다. 트위터는 좌측에 이렇게 챔버 형태로 장착을 하고 우측도 역시 챔버 형태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센터 스피커가 원래 ES100K였는데 고객님께서 이렇게 3.5WM 유토피아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자, 원래 순정 우퍼는 이렇게 순정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정말로 아주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는 저음이 아니고 적당한 밸런스와 풍부한 저음을 순정과는 다르게 레벨이 훨씬 더 높게 순정이 약 60W라면 지금 여기에 장착된 것은 250W입니다. 그러니까 순정과는 엄청나게 높아진 출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파워풀한 저음을 듣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안쪽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인치인데 600W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출력의 앰프와 우퍼 컨트롤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이 고가의 제품, 좀 비싼 제품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비용을 들여서 순정보다는 엄청나게 나은 고음질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표준은 바로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이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와 포칼 센터 스피커 3인치, 그 다음에 포칼 ES165K, 그 다음에 매치어 8채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생성기 사운드 힐러, 그 다음에 포마이크 PMP 순정 잭으로 해서 장착하는 이 시스템이 넥소에 쓸 수 있는 순정 크렐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유토피아 시리즈는 그보다는 훨씬 더 상급이죠. 네, 이상으로 넥소 크렐 사운드의 시스템 분석과 튜닝 방법, 그 다음에 카오디오의 일반적인 튜닝하는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카오디오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에 대한 분석, RTA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장착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장착 사례는 여러 가지 비용 차이가 낮은 시스템부터 높은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부품을 뭘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카오 오디오는 부품을 제품으로 만드는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시라.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의 청음 에드만 카우디오였습니다.